자, 저는 축구라는 종목이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점프력까지도 경합을 하고 전신의 모든 체력이 따르는 이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선수들한테 프로그램을 짜주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근력 운동을 이렇게 하게 하고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40분 정도 조깅하는 걸로 짜주긴 짜줘요. 근데 이제 선수들 요즘에는 또 퍼포먼스 센터 이런 데가 너무 잘 돼 있는 곳이 많아서 그쪽으로 가서 또 훈련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럼 주로 축구 종목 특성상 지구력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근력이 중요한가요? 축구는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도 정말 놀랬던 거지만 네네. 모든 것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부분들은 유산소성 능력은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돼요. 체대 입시하고 축구랑 접목을 제가 시켜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반적인 피지컬 트레이닝이 있고 스포츠 전문적인 피지컬 트레이닝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피지컬 트레이닝 같은 개념은 축구도 일부분은 가지고 있어요. 포지션 스페시픽하게 약간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밑에 게 안 돼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유산소 베이스가 깔려 있지 않으니까 내구성을 베이스로 해야지 상위 퍼포먼스로 갈 수 있는데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인바디 체크만 딱 해봐도 축구 선수는 6%에서 12% 안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 넘어가는 애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애들 빼야죠. 보면 근육이 없어서 체지방이 높은 애들 그런 애들은 또 근력 운동 하면서 키워야 되고 또 근데 근력 운동만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 먹는 것도 어떻게 먹는지 봐야 되고 얘네가 맨날 밤새도록 게임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잠도 잘 자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훈련이랑 영양이랑 회복적인 부분들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제 체대 입시에서도 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좀 내구성이 떨어지는 친구들. 뭐 유리몸이어서 훈련을 소화하고 싶은데 몸이 양창돼 허우적 거리는 거죠. 뛰는데 야무지게 몸싸움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어깨 툭 갖다 대면 휘청거리다 넘어지고 부상이 잦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트레이닝의 부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일관적이고 습관적으로 운동을 해왔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트렝스 앤 컨디션 이쪽이 엄청 커질 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일단 근육이 준비가 안 되면 아무도 못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쭤보냐면 저희 상담하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2달 하면 될까요? 한계가 있죠. 덧붙이고 싶은 게 너무 짧은 기간에 원하는 이루고자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욕심이죠. 누구는 2년, 3년을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올라가는 학생이 있는 반면 뭐 2달, 3달 잠깐 해서 하려고 하니까 무리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게 부상으로 이어지고. 그럼 실제로 뭐 예를 하나 들자면 고기 같은 거 먹는 거 운동했던 시기를 보면 하루 날 잡아서 많이 먹고 또 많이 먹는 거 전혀 의미 없거든요. 그렇죠. 소화될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차두리 선수 같은 경우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DNA는 한국이고 근데 그 형은 왜 골격이 좋냐는 거지. 그 형은 어렸을 때부터 독일에서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스테이크 2만 원 맨날 하나씩 먹으니까 근데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꾸준히 하지 않고 갑자기 뭔가를 바란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는 원초적인 스트렝스 퍼포먼스에만 완전 몰입해서 몰빵으로 훈련을 했어요. 축구 테크닉은 조금 부족해. 정반대로는 극단적으로 스킬 트레이닝만 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아트사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극단적인 두 어린 친구가 있을 때 어떤 친구가 나중에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린 선수들은 각 연령대마다 최대로 발달하는 체력 요인들이 어렸을 때 근력 운동 막 하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는 근신경계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시기라서 기술 트레이닝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신경들이 이제 딱 자리를 잡잖아요. 그때부터는 기술적인 것들은 쉽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축구는 하체 근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요즘에 물론 순발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자리 멀리뛰기, 서전트 점프라든지 이런 종류의 실기 시험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극대화시켜서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은 저희는 이제 제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은 스쿼트인 것 같아요. 스쿼트랑 데드리프트 기본적으로 코어를 잡아주면서 스트렝스를 늘려주는 게 중요하고 스트렝스도 저희는 중요하지만 볼을 컨트롤을 해야 되고 상대방이 프레싱 팍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도 컨트롤을 잘하기 위해서는 코디네이션이 정말 중요해요. 자기 몸도 컨트롤 못하는데 볼까지 컨트롤하라고 또 하는데 자기 몸 컨트롤 안 되는데 볼도 오는데 수비까지 팍 하고 오면 또 안 되고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밸런스라든지 코어가 약한 학생들은 우리가 왕복 달리기 시키고 제자리 멀리뛰기를 하고 할 때 균형을 잘 잡지 못하거나 체형이 좀 비틀어져서 연습을 다목적으로 하더라도 기록 성장이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은 거 보면
기본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기본은 코어랑 똑같죠. 어떤 네. 근력, 또 유산소 능력들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갖춰져야지 그게 이제 반복 연습이 됐을 때 입시 학생들도 기록이 늘지 않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요즘에 시즌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운동량이 급격히 또 많아지다 보니 피로골절, 정강이 부분에 많이 오는데 그게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치료할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스럽게 뭔가를 준비를 하면 그런 위험성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결과를 바라면 과정이 필요한데 기준이 여기 있는데 이까지 가야 되는데 선수 수준이 이 정도다. 그러면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감수하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까지는 못 가죠 사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눈높이를 좀 낮추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기화가 뭉개졌을 때, 주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감수해야 될 리스크는 부상의 리스크. 그 다음에 또 이걸 굉장히 또 도마뱀처럼 잘 회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체력적으로. 포텐셜이 굉장히 좋았던 친구들이 굉장히 바닥이었다가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체질적으로 막 회복도 잘 되고 근육도 잘 붙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사실 이런 걸 일반화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말씀하신 그 컨디셔닝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그 주기화의 원리 이거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주기화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게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축구 쪽에서는 또 이제 과거의 원리도 있고 점진성의 원리도 있고 개별성의 원리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점진성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 점진적으로 점점 과부하를 주고 그 중간중간에 회복을 얼마나 잘 주는지. 회복하지 않으면서 계속 운동하면 많이 하는 게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질적으로 좋아야 되는 거지. 예전에는 뭐 많이 열심히 안 하면 정신력이 빠졌다. 그쵸.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만큼 회복이 중요하다는 얘기. 근데 정신력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턱걸이 예전에 저도 최대 입시 잠깐 편입할 때 가서 보긴 봤지만 그때 그게 벌써 20년 전인데 그때는 어떻게 전문 트레이너로서 체대 입시를 하는 친구들에게 트레이닝을 좀 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좀 더 훈련과 휴식을 밸런스 있게 조절하기 위해서 좀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선수도 마찬가지고 체대 입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일관성이 제일 중요해요. 일관성과 습관화, 자기 생활에 대한 절제. 예를 들어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일단 운동할 때는 진짜 여기 과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키면 열심히 하고 먹는 거 특히 정말 잘 먹어야 돼요. 네. 특히 어린 분들이다 보니까 노는 것도 좋아하고 또 게임 엄청 하시고 그러면 잠을 안 자면 몸 회복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잠을 잘 자죠. 최소한 8시간 자. 그렇죠.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도 항상 아이들한테 휴식이 더 중요하다. 공부보다도. 하지만 또 전문가가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마 학생들이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요. 제가 느낀 거는 이게 다르지 않구나. 네. 트레이너로서 살아가는 거, 누군가 남을 가르치면서 살아간다는 게 설득과 타협과 이런 거의 일상이구나. 그리고 또 결과를 내야 된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똑같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분야만 약간 다를 뿐이지 동질감도 굉장히 많이 느꼈고 앞으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한 획을 그으실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더 훌륭하신 분으로 성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최대대장이었습니다.